좀 지루한 얘기가 되실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 얘기여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 세 분보다 나이가 좀 있고요. 저는 지금 골든 그레이 마스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 나은 그레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30년 동안 아이들 음악 교육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 둘 대학교 가고 하면서 좀 쉬다가 지인이 누룽지 가게 하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서 이거 단순 노동 너무 좋겠다. 팔면서 그냥 돈만 받으면 되니까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스마트 스토어까지 운영을 한 지 한 4년 됐고요. 인제 이거는 제가 아직 그 일하는 분이 지금 이제 그만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서 올해 한 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날까지는 열심히 할 거고요. 감성 능력 키우기 인제 부모 강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서 투잡이어 가지고 이거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인제 주변에 만나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인제 컨설팅도 하고 학습 코칭도 하고 하면서 인제 쪼금씩 그렇게 지내왔고요. 저의 마이 스토리를 좀 할게요. 저는 아까 박은선 선배님이 아버님 갑작스런 그 돌아가심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아. 아버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40 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18살 때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굶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남의 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쪼끔 안정이 되니까 저는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맏딸이다 보니까 외동딸이자 맏딸이었어요, 저 친정에서. 그래서 엄마에게 집을 사준 드리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레슨비가 쌓이면서 엄마가 개를 들으면서 그 옛날에는 적금 개념보다 개를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그걸 보고선 저도 인제 레슨비 들어오는 거를 엄마 따라서 같이 개를 붓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돈이 쪼끔 마련이 되면은 24살 때부터 부동산을 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인제 집을 사 드렸죠. 물론 엄마하고 같이 벌어서. 그러면서 인제 그 개를 그때는 이제 낙찰개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미리 탈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 부동산 그 담보를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쉽지 않은 세월이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낙찰개라는 거는 타고 나면은 이자처럼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하지만 미리 타서 목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사 가지고 그 돈을 이제 엄마에게 집을 사 드리고 세를 놓으면서 인제 그렇게 집을 장만을 했고 그 돈을 다 갚으면서 한 27살 때부터 광명시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들 사고 인제 피아노 학원 하는 상가도 사고 이러면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근데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인제 '엄마 고생을 덜 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에 와서 인제 갭 투자가 된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상가 재건축까지 다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31 살에 결혼을 했고 31 살에 결혼을 해서 남매를 두었고요. 결혼해서 그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7 남매의 외며느리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홀시어머니의 시누이가 있는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막내 시누이는 한 4년 같이 살다가 결혼을 시켜서 나갔고요. 분가를 했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큰아이 9살 때 작은아이 6살 때 파킨슨이 오면서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오셔 가지고서는 굉장히 인제 힘든 생활이 인제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신조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런 주어진 신앙생활을 제가 터치하고 싶지 않아서 큰애하고 둘째를 제가 업고 출근을 하고 인제 가까운 뭐 놀이방에 맡기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치매가 오셔 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다 보니까 고스란히 저희 책임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신경약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 시절부터. 그러면서 저도 병수발 또 육아, 학원 운영 이거를 같이 하게 된 거죠.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었고 그래 가지고 저도 너무 힘든 세월이어서 그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그 신경 안정제를 어느 날은 그냥 갑자기 '내가 좀 그냥 잠들고 싶다. 뭐 죽고 싶다.' 이런 개념보다 '그냥 잠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20 알을 넘게 먹은 거예요, 제가 지어 온 약을. 그래 가지고 의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지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살다가 어머님이 한 3년 전에 소천을 하셨고요. 그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축복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철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만 세우고 살았을 것 같고요. 사람 노릇을 못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삶의 이런 생활로 인해서 제가 삶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된 거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인제 딸하고 아들 기르면서 인제 그 딸이 몸이 굉장히 고3 때 한 36 킬로 정도 나갈 정도로 몸이 약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외고를 실패를 하고 대학을 인제 인서울 해서 수학과를 진학을 했고요. 아들은 음 그 수학에 좀 재능이 있어서 모든 물리 인제 뭐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인제 금상을 타면서 과학고에 진학을 했어요. 저의 인제 보람이고 인제 쉼이었죠, 이 두 아이가.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자랑 삼아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제목이 영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본의 아니게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결혼 30 주년이 됐어요. 결혼 30 주년에 저희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가족 카톡방에 저희 아들하고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엄마가 더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엄마였어야 했는데 엄마도 엄마 노릇하는 게 처음이어서 부족한 게 많은 엄마였어. 이해해 주길 바래. 그렇지만 엄마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 많이 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고맙겠어."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두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 줬고 많은 시행착오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줬기 때문에 이날 저가 너무 행복하고 그냥 30 년의 저희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두 아이에 대한 그 행복이 너무 넘쳐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어 저를 평생을 지탱이 시켜 준 게 저의 인제 그 기도와 감사 일기와 메모였었어요. 이렇게 그냥 집에 있는 아무 노트에나 끊임없이 감사일기를 썼었고요. 저의 바람을 쓰면서 지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우리 둘째 애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고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집밥을 못 먹으니까 제가 마음이 늘 아프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보낼 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보내요. 보냈는데 하루는 그 원룸에 가 보니까는 이거를 안 버리고 벽에다 다 붙여 놨더라고요,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었어요. 그래 갖고 그래 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인제 영양제를 제가 먹는 게 부실하니까 보내 주는데 이렇게 영양제 보낼 때도 제가 항상 여기에다가 사랑한다고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누룽지 가게를 하니까 택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감사의 한 줄을 써서 제가 보내요. 보내 가지고 이 모든 분들을 처음에 인제 하고 몇 달 있다 매출이 막 반으로 뚝뚝 떨어져서 되게 고민스러웠었어요. '돈을 투자했는데 이거 망해서 나가야 되나.' 했었는데 어 스마트 스토어 만들면서 '모든 분들을 다 단골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분 한 분한테 비대면이지만 정성을 쏟으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한테 재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덤이라도 하나 더 보내면서 그 많은 그 1,000명이 넘는 그런 단골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지내왔고요. 그래서 이 메모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런데 그 부동산을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그 부동산 강의를 얼마 전에 그 집 문제로 들어야 될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씩 막 받아요, 그분들이.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어머 그럼 나도 애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부동산 강의를 했었으면, 진작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비슷한 강의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남편한테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에 대한 거 그 워킹맘 소행님인가 그분을 이렇게 단톡방에서 인제 하시는 걸 봤는데, 그렇게 메모로 그렇게 그 또 선의의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좋은 일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제목에 영재 교육이 별거 있나요? 원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쓴 거는 영재 교육 별거 없어요. 저도 영재 교육원 보내 보고 영재 인제 과학고를 보냈지만 아이를 기르는 거는 사랑,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엇나가도 사랑과 믿음의 부모가 사랑과 믿음에 있으면 그 아이는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살아 보니까. 그리고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도와줘서 상을 받아오는 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상을 받아온 거하고는 애들이 너무 천지 차이로 틀려져요. 그리고 기다려 주는 거.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게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한번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그 과학고의 애들은 한 학년이 한 100명 남짓해요. 100 몇십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학교에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신이 치열해서 두세 명 1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를 실수로 틀렸대요. 얘네들이 2 학년 1 학기 때 그 입시가 끝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몰래 나가 가지고서는 술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기숙사에. 그래 가지고 자율학습 시간에 걸렸어요, 친구의 그 어떤 고자질로. 그래 갖고서는 사회 봉사가 떨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긴급 소집이 되고, 왜냐하면 그런 학교는 다 아이들이 다 그 모범생들만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는 너무 별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래 가지고 인제 학교를 불려갔어요, 제가. 불려가 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선생님들한테 사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선생님들 신경 쓰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해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심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객기로 한번 그런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우리 준섭이는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커서 사회에 나가면은 이 학교를 빛낼 사회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아이에 대해서 비난하지를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믿고 했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의젓한 인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영재성이라는 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평생에 걸쳐서 발현이 되어다 저는
박코치 님도 영재성을 지금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도 다 영재성이 지금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부모는 있고 잘못된 아이는 없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 개 프로그램 중에 모든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다 개 주인한테 있어요. 개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진리예요. 잘못된 부모는 있고 잘못된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싹을 잘라버리는 부모가 되지 말자, 말로.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서 눈을 끔벅끔벅하면서 내 아이가 아이 앞에서는 칭찬을 하면서 위에 있는 어른은 쳐다보면서 눈을 끔벅하면서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아이들이 금방 알거든요.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긍정의 씨앗 심어주기.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 밑거름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는 왜냐하면은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뭐 재산을 남겨주거나 다른 거 하신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평생 저의 씨앗이 되었던 말이 어느 누구를 친구분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도 우리 딸은 잘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저의 삶에 지탱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 씨앗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만들어 본 건데 영재 학습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게 맨 아래에 신체 영역이에요. 신체가 건강해서 에너지가 나와야 감정이 안정이 돼요. 감정은 이제 그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서가 안정이 되고 에너지가 나와야 그다음에 지성과 이성이 활발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현이 되어야 정신 영역에 가서 이 이성과 지성의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꿈과 목표를 갖고 매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를 상향식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상향식 경영인데 정신 영역에 이 상향식 경영이 되면 이 아래는 본인이 저절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도 감정도 신체도 본인이 지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하면 더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정신적인 거에서 오는 거죠. 내 정서가 불안정하니까 좀 안정이 되어야지 하는 것도 정신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내가 뭐 부족하니까 독서를 하고 꿈을 키워가면서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정신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경영이 되는 거거든. 이게 자유롭게 자유재재로 되어야 영재로 아이들은 살 수 있고 어른들은 성공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공부력을 기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영양 섭취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영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비타민 B군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콜린하고 가바 성분이라는 거는 도내 영양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서 저는 쌀룸 같은 거를 어려서부터 많이 사 먹였어요. 왜냐하면 둘째는 아토피 비염 천식을 3종 세트를 갖고 지냈고 큰 애는 너무 약해서 그 36kg의 그 몸을 가지고 애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영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되어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산만한 애들은 몸이 허약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고 결혼을 안 한 이대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시면은 이 콜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이렇게 드셔야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임산부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메모에다 꼭들 드세요.
코로나 예방하는 영양 성분이 비타민 C가 있고요. 비타민 D3와 비타민 K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영양제 중에. 이거 꼭 드셔야 되고, 아연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드시면은 코로나에 걸릴 염려가 적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은 베타글루칸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뭐 그 백신을 맞고서는 혈전이 생겨서 사망했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영양제가 그 면역 세포에 작용을 해서 그 면역 반응을 줄여준답니다. 혈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맞기 전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백신 맞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서울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양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어릴 때는 창작 동화 학교 들어가기 전에 200권 정도는 읽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청소년기에는 역사, 철학, 예술, 이제 인문서적 같은 거 읽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게 평생 습관으로 되어야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정해진 시간에 그날 과제를 학습하도록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O, X 세모를 해가면서 이거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이들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서는 뭐 그냥 너 거기 안 가면 오늘 밥도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유도리 있게 하면서 잘 가르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가 내 아이가 엉덩이 힘이 있는지 아니면 순간 집중력이 있는지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잠실에서 엄마들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아이가 책상 앞에는 앉아 있는데 그냥 가보면 멍 때리고 있대요. 수학 문제를 안 풀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보면, 제가 보니까 순간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책상에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그 학습하는 양이 다른 애들의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간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성향을 엄마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반면에 뭐 IQ가 좀 낮다거나 이해력이 부족한데 엉덩이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꾸준히 하면은 정말 학습 능력이 뛰어나져요. 이해력은 부족하지만.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가 처음에 피아노를 할 때 다른 애들 6개월 걸리면 얘는 1년, 2년이 걸렸었어요.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가 진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과 유연한 사고를 기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도 이 딱딱한 그런 사고보다 유연한 사고, 여기도 적응할 수 있고 저기도 적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기르는 게 중요하고, 막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오래 못 앉아 있어? 너는 왜 밥 먹을 때 그러는 아이들 결점에 매달리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거 하나에 매달려서 그거를 키워주세요. 그러면 결점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아이들이 이게 자신감이 생겨서.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작은 성취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 어른도 요새 마찬가지로 작은 성취부터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둘째가 3학년 때 공기 연습을 한 적이 있어서, 공기 저하고. 근데 얘가 밤 12시, 1시, 2시가 돼도 안 자고 공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기 연습 때문에 얘 과학고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친구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끈기가, 그런 걸 엄마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영재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덕담을 습관화한다. 아이들한테 덕담해 주세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걸 잘하잖아.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엄마 보기에 너무 엄마를 기쁘게 한다. 좋다. 이런 덕담을 정말 많이 해 주세요. 프로이드의 어머니가 21살 때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자식이 딸린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엄마가 프로이드를 처자들을 낳았는데 업고서는 산책을 어느 날 나갔대요.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이 프로이드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엄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아이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기르는 데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대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나중에 그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엄마 때문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그 정신 분석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제 하나는 저의 사례인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고 조교도 하고 하는 애인데 어려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해서 할머니하고 아빠 손에 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아이를 중학교 1 학년 때 그 심리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심리 테스트를 해 가지고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은지 어떤 성향인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했냐면 그 결과지가 나왔을 때 제가 이 수연이를 불러 놓고 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연아 너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대. 그리고 너가 착해서 친구들이 주위에 많고 네가 재미있게 말을 잘해서 친구들이 너를 많이 잘 따른대. 너는 나중에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바닥이었었는데 디지털 고등학교를 갔고 거기에서 컴퓨터 자격증을 많이 따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4 년제 대학교를 갔어요 얘가. 가 가지고 군대도 시험 봐 가지고선 정보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군대에 뽑혀 갖고 제대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너무 훌륭하게 대학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아이들의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저는 이 아이들의 어떤 삶을 변화를 시킬까 그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자 얘기는 인제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진도가 느리고 힘든 아이였는데 그렇게 엉덩이 힘이 꾸준히 있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 명문대를 간 이런 사례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이 아이 너무 큰일이라고 공부도 못하고 공부에 재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들한테 서포트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영재 그레이드 그 어떤 그 개념을 말할 때 뭐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이런 게 영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 수준에서 맞게 그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그 발현의 그 가치를 부모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 가치를 이렇게 찾아주고 캐치해서 그걸 알려줘서 발현하게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영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아이들을 수학을 꾸준히 시켰어요. 영어는 듣기부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켰어요. 거의 학원을 안 보냈고요. 저는 인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아이들 가르칠 때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병설 유치원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준 밥을 한 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병설 유치원을 보냈고요. 영어 공부는 듣기부터 시켰고 어떻게 시켰냐면 학원 보내기가 제가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차 태워서 학원 보내는 게 불안해서 집안에서 듣기 인제 선생님 오셔서 튼튼 영어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듣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불안하게 학원을 안 보내면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동시 통역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필요해서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든지 외국에 나가서 한 2-3년 생활을 하면 영어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애들을 꾸준히 시켰고요. 수학을 어려서부터 사고력 수학을 시키시면 굉장히 많이 아이가 사고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돼요. 사고력 수학을 하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기에다 제가 토를 달아 예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정석을 떼는 애들이 있어요. 경시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 정석을 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 아이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정석을 뗐다고 서울대를 가거나 못 뗐다고 서울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인제 그 학습지를 사는 거 이렇게 사고력 확정이 되는 거하고 인제 아이가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원을 준비해서 가면은 이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하이 레벨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저절로 동기부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인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런 KME 같이 굉장히 쉬운 경식 뭐 수학 그 시험이 있잖아요. 이거를 즐기는 것부터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려상이라도 나오면 그 양장본으로 학교로 상장이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인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시작을 했었고 수학 문제 푸는 거는 피아노 연습하는 것처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날그날 감각에 수학 푸는 것도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쪼금씩 풀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한 문제를 하더라도 사고력이 있는 수학을 하는 거가 굉장히 성취감을 아이를 느끼게 하니까 사고력 수학에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아이를 기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음악을 하니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줬어요. 그리고 바로크 음악이 애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바흐, 비발디, 모차르트 이런 음악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인제 그 음악으로 애 또 공부 수학 경시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가 코가 석자가 빠져 갖고 왔어요. 경시반을 들어갔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난감해서 아이한테 도와줄 수도 없고 제가 수학 뭐 선생님도 아니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서 저희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섭아 못 하버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은 부류하고 안 들은 부류하고 실험을 했는데 들은 쪽에서 월등하게 수학 성적이 잘 나왔대. 그게 무슨 음악이었냐 하면은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448 번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차 타고 오고 갈 때 한번 들어 봐."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이 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음악을 들어서라기보다 아이의 마음의 컨트롤이 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이들한테 서포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행을 많이 하시고 또 인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인제 끝나면 라이브로 음악회 많이 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일기 쓰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쓰고 했고 뭐 읽은 책을 또 읽고 책은 여기저기 인제 손 닿는 데 놓아 주고 두었고 듣는 연습 많이 시켰고요. 아이 뇌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전두엽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는 25-6 세 남자는 30세 전후까지도 전두엽이 발달을 한다고 해요.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뭐 평생 발달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고 이 게임을 하면은 게임 뇌가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많이 스마트폰 저기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인제 AHD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거 조심을 해서 아이들 하시면 좋고 특히 남자애들은 사춘기 때 그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들을 잘 넘기고 대화를 통해서 잘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경영이 잘 되고 하향식 경영이 서로 호환이 되면서 잘 되어야 사람의 어른이고 아이고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 같고요. 사람의 영재성은 언제 발현될지 모르고 단지 시간차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영재성을 발휘하고 저희 같은 사람도 다 영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람 그 키워드는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먼저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키워드고 직업을 선택할 때 앞으로는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직업이 미래의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길은 말씀 들어 주셔서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